판교 테크노밸리 아침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수많은 IT 회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중 한 건물 7층에 자리한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죠.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복잡한 코드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오늘은 이 부분을 마저 끝내야지.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듯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어요. 코드 한 줄 한 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화면을 채워갔죠. 민준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화면 속 코드에만 몰두했죠. 시간이 흘러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또 일찍 왔네? 응, 조금 일찍 와서 작업하고 있었어. 민준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신입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아메리카노로 부탁해. 동료들 눈에 민준은 그저 성실한 개발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죠. 사실 민준은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천재였습니다. 3년 전 그가 만든 AI 알고리즘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죠.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아.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여보세요, 지수야. 오빠, 지금 시간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점심시간이야. 무슨 일이야? 오빠, 나 큰일 났어. 순간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결혼할 것 같아. 민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이라고? 응, 태호랑 3년째 사귀고 있잖아. 어제 저녁에 프러포즈 받았어. 지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허전함도 느꼈죠. 어려서부터 둘이서만 살아온 남매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준이 지수를 키웠어요. 이제 지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아쉬웠죠. 정말 축하해, 지수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근데 좀 떨려. 뭐가 떨려? 태호 부모님한테 인사드려야 하잖아. 우리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을 좋아하실까? 지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것이 지수에게는 늘 콤플렉스였어요. 걱정하지 마. 지수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보시면 금세 좋아하실 거야. 민준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태호는 뭐라고 해? 태호는 부모님이 지수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 근데 나는 자꾸 걱정이 돼. 민준은 지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지수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큰 부담이었어요. 지수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 지수의 목소리에 현실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태호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 오빠도 같이 갈 수 있을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리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더욱 그랬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들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결혼하는데 오빠가 빠질 수는 없지. 정말 고마워, 오빠. 지수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민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빠,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평범하게 인사만 하면 돼. 지수는 오빠의 내향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어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수의 결혼 소식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민준아, 뭔가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받아졌는데.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와, 정말 축하해. 그럼 형부대 준비해야겠네.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부모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됐어요. 민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IT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월급을 받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천재 개발자였고, 실제로는 이 회사에 숨겨진 공동 창업자였죠. 3년 전 민준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기술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했죠. 왜 이름을 알리지 않으세요? 이런 기술이면 유명해질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자주 물었습니다. 기술이 먼저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려한 무대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부담스러웠어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수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후에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오빠. 지수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축하해, 지수야. 민준이 지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수도 오빠의 품에서 행복해했어요. 고마워, 오빠. 너무 기뻐. 태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잘 만났어.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태호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오빠 정말 괜찮을까? 태호 부모님이 우리를 좋아하실까? 지수의 걱정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해? 지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도 없고 환경도 다르잖아. 지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이 아팠어요. 지수야, 진짜 가치인 건 모습이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식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는 태호와의 만남부터 프러포즈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태호가 정말 로맨틱하게 프러포즈했어. 강변 공원에서 촛불 켜놓고. 지수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태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태호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지수의 설명을 들으니 상당히 전통적인 가정인 것 같았습니다. 좀 엄격하실 것 같아. 응, 태호 말로는 좀 그러시는 편이래. 특히 어머니가 전통을 중시하신대. 민준의 마음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 염려됐어요. 그래도 태호가 중간에서 잘 설명해 줄 거야. 응, 태호는 우리 편이야. 하지만 부모님은 다를 수도 있어. 지수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같이 가준다고 해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준의 말에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수도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야. 두 남매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말 첫 만남이 어떨지, 지수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민주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그의 진짜 정체를 알려줘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는 뒤에서 지수를 지켜주는 것이 좋았어요. 지수만 행복하면 돼. 민주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번 주말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아,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태호 집에 가기로 했어. 알겠어. 뭔가 준비할 것 있을까? 그냥 정장 입고 가면 될 것 같아.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혹시 지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괜찮을 거야.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소 입지 않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죠. 오빠, 준비됐어. 지수가 전화했습니다. 응, 지금 나갈게.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지수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함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수를 만나러 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잘 될 거야. 민주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수를 만나러 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오빠. 지수가 먼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죠. 지수야, 예쁘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고마워, 오빠. 오빠도 정장 입으니까 멋있어. 그래, 오랜만에 입어서 어색하네.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먼저 가서 부모님께 우리 얘기하고 있을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응,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둘은 택시를 타고 태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웅장한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왔죠. 와, 정말 크다.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동네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도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 지수도 여전히 이런 환경이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지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응, 이제 가자. 지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태호의 어머니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그리고 이분이 박 여사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수의 오빠 민준입니다. 민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래요? 뭐 하신 분이에요? IT 회사에서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 여사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진심 어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하는 그런 일이군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 여사가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태호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수가 인사했습니다. 응, 지수야. 어서 와. 태호의 아버지는 박 여사보다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민준을 보는 시선이 조금 차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지수의 오빠 민준입니다. 그래요. 지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수를 돌보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여전히 어색했어요. 태호의 부모님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힘드셨겠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환경이 좀 다르네요. 그 말에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신과 지수는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었죠. 즉,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수를 위해서였죠. 앉으세요. 박 여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준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태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방공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요즘은 대학도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요. 또다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형님, 어서 오세요. 태호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았어요. 태호야. 지수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형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태호가 민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민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준 형은 정말 실력 있는 개발자세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계시고요. 태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박 여사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뭘 하는 건지. 우리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세대에 대한 무이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말이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IT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직업이 좋지 않을까. 박 여사의 고집이 센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같은. 태호의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직업 말이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차나 한잔 하시죠. 박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나랑 같이 준비해볼까? 네, 어머니. 지수가 따라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민준과 태호, 그리고 태호의 아버지만 남았어요.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민준 씨, 지수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태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수가 워낙 착해서요. 하지만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도 하니까.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민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왔거든요. 태호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교육공무원, 대기업 임원. 그런 분들이죠. 민준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민준 씨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환경이 다르니까. 또다시 나온 환경이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지수와 박 여사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오빠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야? 개발자요.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일이요. 그런 일로 얼마나 벌어? 박 여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겠어. 오빠는 자신의 일도 바쁘시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지수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참 예쁘긴 한데,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집안 환경이 좀 그렇네요. 그 말에 지수가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죠. 잠시 후 지수와 박 여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자, 드세요. 박 여사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에게 주는 차잔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죠. 민준 씨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태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계속 개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일이 안정적인가요?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대답에 태호의 부모님이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요즘 IT 기업들이 워낙 불안정하다고 하던데.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고 직원들도 수시로 잘라내고 그들의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지수가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죠? 태호의 아버지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오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박 여사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민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까지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준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가자. 지수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태호야, 지수를 잘 부탁해. 민준이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수가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 데려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태호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던 것 같았죠. 민준 씨, 잠깐만요. 박 여사가 말했지만 민준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태호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마음도 이해해. 지수가 힘겹게 웃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준은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박 여사가 말하려고 했지만 민준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수야, 내가 왜 미안해? 민준이 지수를 안았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건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당당해도 돼. 하지만 민준의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어요. 택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빠, 태호와 헤어져야 할까?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태호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수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 다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오늘의 일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겼죠. 오빠, 정말 미안해. 지수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민준이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환경이 다르다는 말이 귓가에 계속 울렸죠. 민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투자자들과의 메일, 기술 특허 문서, 회사 지분 증서. 그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개발자이자 성공한 창업가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숨겨왔죠.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환경이 다른지 보여줄까? 민준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결국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되감겨졌죠. 환경이 다르다는 박 여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어조가 잊히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우리가 부족한 건가?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전 8시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잠 잘 잤어? 지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응, 너는? 나도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나더라. 지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준이 위로했지만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나 태호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뭐라고 할 거야?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지수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 있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으니까요. 지수와 통화를 마친 후 민준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코드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뿐이었죠. 민준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지수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태호랑 만나고 왔어. 어떻게 됐어? 민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정말 미안해하더라.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민준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태호의 부모님이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빠, 태호가 한 말이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우리 가족 배경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신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집안 사정, 경제적 능력, 그런 것들 말이야. 지수의 설명을 들으니 기분이 더욱 나빠졌어요. 마치 우리를 조사하겠다는 것 같아. 지수도 불쾌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근데 오빠,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지수의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지수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준은 일단 지수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에게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로부터였어요. 민준 씨, 다음 주에 있을 IT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요. 예, 원래 예정된 연사가 갑자기 취소해서요. 민준 씨만한 분이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물론 나는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투자회사 대표가 기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지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민준은 지수를 만났습니다. 오빠,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여. 응,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다음 주에 큰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지수가 밝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근데 어떤 행사야?
IT 컨퍼런스야. 꽤 큰 행사지. 민주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그런 큰 행사에서 발표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지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수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응, 무슨 뜻이야? 그냥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민준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왠지 마음이 놓였죠. 다음 날부터 민준은 발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집중력을 보였어요.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죠. 민준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그래. 응, 더 의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동료의 말에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변화겠네. 응, 무슨 좋은 일 있나? 곧 알게 될 거야. 민준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며칠 후 지수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지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태호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민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신부의 가족을 결혼식에서 배제하다니.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호는 뭐라고 했어? 태호도 어쩔 줄 모르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 지수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오빠, 어떻게 하지? 나는 오빠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 없어. 지수의 절절한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 태호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죠. 지수야, 걱정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에 이전과 다른 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가 해결할게. 정말, 어떻게? 그냥 믿고 기다려. 내 결혼식에는 오빠가 당당하게 참석할 거야. 민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수가 조금 안심했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 응, 이번에는 진짜로 환경이 다른지 보여줄게. 민준의 말에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평소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민준입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컨퍼런스 말인데요. 제 신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준비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민주는 여러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숨어있던 천재 개발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정말 김민준이 나온다고? 맞아, 드디어 정체를 공개한대. 이건 엄청난 뉴스가 될 거야.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수가 민준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오빠, 태호랑 또 만났어. 어떻게 됐어? 태호는 정말 미안해하더라. 하지만 부모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대. 지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태호는 부모님께 계속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어. 하지만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야?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그제서야 민준이 깨달았습니다. 지수의 결혼식과 자신의 컨퍼런스가 같은 주였어요. 지수야, 혹시 결혼식이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이야. 왜? 민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지수야, 오빠를 믿어. 응. 이번에는 정말로 당당하게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무슨 계획이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그냥 믿고 기다려. 지수는 오빠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빠, 뭔가 달라 보여. 그래. 응, 더 자신감 있어 보여.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뜻이야?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지수야, 며칠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날 밤 민준은 컨퍼런스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무대였죠.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의 기술 성과, 그리고 진짜 신분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청년이 실제로는 누구였는지를요. 환경이 다르다고 정말 다른지 보여줄게. 민준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오늘 모든 게 바뀔 거야. 민준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입던 후드티 대신 깔끔한 셔츠를 골랐어요. 하지만 완전히 격식을 차리지는 않았죠. 코엑스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길, 민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연락이었어요. 김민준 대표님, 오늘 발표 정말 기대됩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오시는군요. 이번 발표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스터리했던 천재 개발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한편 태호의 가족들도 우연히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가 IT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였어요. 오늘 누가 기조연설한다고 했지? 태호의 아버지가 프로그램을 보며 물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분이래요.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던데. 태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김민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박 여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름은 다 비슷해. 그들에게는 이런 IT 이야기들이 모두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IT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이 몰려들었죠. 와, 정말 대단하다. 태호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일이지. 박 여사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여전히 IT 업계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어머니, 요즘은 IT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워. 박 여사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무대 뒤에서 민준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민준 씨, 준비되셨나요? 행사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내심 떨리는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 큰 결정이네요. 그동안 숨어 계시다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기조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무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IT 업계에 혁신을 가져온 천재 개발자.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 조명이 켜졌죠. 그리고 익숙한 모습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후드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의 민준이었어요. 태호의 가족들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지수의 오빠 민준이었거든요. 안 돼. 박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게 정말 민준이야? 태호의 아버지도 경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천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죠. 하지만 태호의 가족들은 박수는커녕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청년이 이런 무대에 서 있다니요.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화면에는 그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개됐죠. AI 딥러닝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모든 것이 민준의 작품이었어요. 이 기술들로 인해 우리 회사는 화면에 나타난 숫자의 관중들이 경악했습니다. 기업 가치 1조 2천억 원, 연매출 3천억 원. 박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요즘 애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이런 것이었다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민준이 관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느냐고요. 태호의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기술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어요.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동안 미스터리했던 천재 개발자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객석의 특정 부분을 향했어요. 바로 태호 가족이 앉아있는 곳이었죠. 세상에는 아직도 신세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환경이 다르다며 우리를 무시하는 분들이요. 그 말에 관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언가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AI 알고리즘이 나타났죠. 이 기술은 전 세계 500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감탄했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태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알던 민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올해 매출 목표는 5천억 원입니다. 그 숫자에 박 여사가 현기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민준이 관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다치는 겉모습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실력은 나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관중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일부분들은 우리 가족을 환경이 다르다며 무시하십니다. 민준의 말에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말에 박 여사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진정한 다친 외모나 배경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관중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어요. 기술이 만들어가는 미래에서는 편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Together for the Future라는 문구가 떠올랐죠. 감사합니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컨벤션 센터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하지만 태호의 가족들만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저게 정말 민준이야?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민준 대표님, 정말 대단한 발표였습니다. 그동안 왜 숨어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민준은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려한 무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자리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의 마지막 말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태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태호의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니요. 어머니, 지수한테 사과해야 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 씨한테도요. 하지만 어떻게? 박 여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태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들이 무시했던 것은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천재였고 성공한 기업가였고 무엇보다 지수를 사랑하는 좋은 오빠였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민준의 발표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IT 업계의 숨은 천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준 대표의 기업 가치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민준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지수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녀도 오빠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으로부터였죠. 지수야, 뉴스 봤어. 오빠,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응, 사실이야. 와, 대박이야. 우리 오빠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지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 태호 부모님도. 응, 곧 연락이 올 거야. 민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그날 밤 10시 태호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야. 지금 시간 돼.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응, 왜?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응, 봤어. 우리 오빠 대단하지. 지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지수야, 나 정말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형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태호는 하루 종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알던 민준과 뉴스에 나온 민준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호야, 괜찮아.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우리가 형님을 그렇게 대했는데. 태호의 자책감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야. 어머니는 말도 못 하시고. 태호의 설명을 들으니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갔어요.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셔. 그럴 만해. 지수는 태호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수야, 형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형님이 만나주실까? 태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오빠는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지수가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럼 내일 시간 되실 때 만나뵐 수 있을까? 내가 오빠한테 물어볼게. 지수는 바로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태호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해. 그래, 언제? 민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내일 시간 돼. 응, 괜찮아. 정말 화 안 났어. 화났지. 하지만 태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넓은 마음에 지수가 감동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준과 태호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형님. 태호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 태호야.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저희가 형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민준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형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어? 형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 태호가 어려워하며 말했어요. 태호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민준의 질문에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럼 뭐 때문이야?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정말 넓으신 분이에요. 나도 사람이야.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아. 민준의 솔직한 말에 태호가 더욱 미안해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잘못 생각하셨어요. 부모님 심정도 이해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스러우시겠지. 민준의 이해심에 태호가 감동했습니다. 형님, 부모님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 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찾아뵐까? 정말요? 그래도 되나요? 태호가 놀랐습니다. 지수가 그 집 며느리일 텐데 언젠가는 만나야 하지 않겠어. 민준의 현실적인 말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시안이 해결해 줄 거야. 민준의 여유로운 모습에 태호가 안도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 가족일 텐데. 민준의 말에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네,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태호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 응, 부담 갖지 말고. 그날 저녁 태호는 부모님께 민준과의 만남을 보고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하셨어?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세요.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태호의 아버지가 놀랐어요. 네,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어머니, 민준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언제 뵐까? 이번 주말 어떠세요? 태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때 제대로 사과드리자. 태호의 아버지가 결심했어요. 며칠 후 주말, 민준이 태호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수와 함께였죠. 어서 오세요. 태호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거실에는 태호의 부모님이 정장을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 대표님. 박 여사가 일어나며 90도로 인사했어요.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의 아버지도 깊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민준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민준 대표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 여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민준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 여사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죠. 민준의 말에 태호의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대표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실 줄.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정말 좋은 오빠를 두었네요. 지수가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민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남매예요. 태호의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대표님, 저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거. 박 여사가 말을 꺼내다 멈췄어요. 그건 잊어버려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려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는데.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해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결식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박 여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저희가 직접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야, 정말 좋은 오빠를 두었구나. 박 여사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도 오빠가 자랑스러워요. 지수의 목소리에 행복감이 묻어났어요. 앞으로 한 가족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태호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민준도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네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박 여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일을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있었으니까. 민준의 말에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태호의 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수도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박 여사가 약속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수를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 여사가 제안했어요. 저녁도 같이 하시죠.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박 여사의 말에 모두가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태호의 부모님은 민준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박 여사가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수가 복이 많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모든 걸 다 해결해줘서.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준의 말에 지수가 오빠의 팔짱을 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넌 행복해야 해. 두 남매는 따뜻한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식이 남아 있었죠. 과연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조금 떨렸죠. 긴장되네.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정장을 갖춰 입은 민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오전 9시 지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와, 지수야. 정말 예쁘다.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도 정말 멋있어. 지수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죠. 떨려. 응, 엄청. 근데 오빠가 있으니까 든든해. 지수가 민준의 팔을 꼭 잡았어요. 오늘 주인공은 너야. 자신 있게 해. 응.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웨딩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가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모든 걸 해결해줘서. 뭘 해결했어?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지. 민준의 말에 지수가 감동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하지만 민준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컨퍼런스 이후 그의 얼굴이 널리 알려졌거든요. 저분이 김민준 대표님 아니야? 맞네. 지수 씨 오빠가 그분이었구나. 와, 대박이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 여사가 민준을 보자 급하게 다가왔어요. 민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180도 달랐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귀한 분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어서.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민준의 겸손한 모습에 박 여사가 더욱 감동했어요. 태호의 아버지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태호의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 일은 잊어버리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민준의 말에 태호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 사이에서 민준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저분이 정말 그 유명한 김민준 대표님이래. 1조 원 기업의 창업자라던데. 지수 씨가 정말 복이 많네. 그런 오빠를 두다니. 모든 사람들이 민준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준은 전혀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지나가며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신랑 태호가 입장했어요. 그 다음 지수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의 모습에 모든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지수 옆에는 아버지 대신 민준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수에게 민준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과 지수가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끈끈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태호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지수의 손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를 잘 부탁해.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형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태호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자리로 돌아가자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의 서약이 이어졌죠. 태호 씨, 지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지수 씨, 태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믿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을 듣고 있던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수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죠. 혼인 서약이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태호의 회사 상사가 축사를 했어요. 그 다음은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이제 신부 측에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민준을 호명했어요. 민준이 단상에 올라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축사를 궁금해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부 지수의 오빠 김민준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지수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둘이서만 살아왔거든요.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수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지수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호 씨, 지수를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호 부모님, 지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박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죠. 민준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그 말에 박 여사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린 것 같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지수야, 행복해라. 그리고 태호 씨,
지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의 축사가 끝나자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사회자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자리로 돌아가자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움의 표시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어요. 동생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민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특히 IT 업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협업하고 싶어요. 민준은 겸손하게 모든 인사를 받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박 여사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하세요? 오늘 축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박 여사가 또다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과거 일은 잊어버리세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네, 정말 감사해요. 박 여사가 깊게 인사했어요. 태호의 아버지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앞으로 자주 뵙죠. 네, 그러겠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민준과 지수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 당연한 거야. 오빠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행복한 결혼식은 없었을 거야. 지수의 말에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야, 넌 원래 행복해질 운명이었어. 오빠 덕분이야. 이제 태호랑 행복하게 살아. 응, 오빠도 행복해야 해. 지수가 민준을 꼭 안았어요.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지수야. 두 남매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됐죠. 이제 지수도 새로운 가족을 만났구나.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였어요. 민준아, 뉴스 봤어. 내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어. 뭐? 민준이 놀라며 TV를 켰어요. 정말로 뉴스에서 오늘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IT 업계의 스타 김민준 대표의 여동생 결혼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간의 깊은 사랑이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수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혼여행을 떠나는 지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최고의 결혼식이었어. 잘 다녀와, 지수야. 응, 선물 사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민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수를 지켜주는 오빠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었죠. 이제 내 인생도 시작이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지수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모든 거려. 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태호야, 이제 내가 지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네, 꼭 그럴게요. 박 여사도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 대표님,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네, 잘 부탁드려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편견과 오해는 모두 사라졌고 새로운 가족의 사랑이 시작됐죠.
민주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행복했어요. 그것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환경이 다르다고? 민준이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르긴 하지.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환경이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닻이,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있었어요. 민준과 지수,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